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로마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콤모두스라는 황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콤모두스라고도 하고요. 코모두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속에서 악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 정말 재밌게 봤었던 영화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좋아하실 텐데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가 역할을 했었던 막시무스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막시무스는 완전 가공 인물이고요. 하지만 막시무스의 상대 악역으로 나왔던 콤모두스라는 황제는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호아킨 피닉스가 그 역할을 했었죠. 우리들에게 또 조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명배우인데요. 그 콤모두스는 사실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랑은 실제 역사 이야기가 살짝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실제 폭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콤모두스 황제 얘기 역사 속에서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옥타비아누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옥타비아누스 영상에서 그 인물이 이제 로마에서 황제라는 그 정치의 그 모습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오현제 시대라는 게 96년부터 전개가 돼요. 96년부터 180년까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긴 한데 약 100여 년 동안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로마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5명의 황제들 중에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친아들이 바로 콤모두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를 하게 되는데요. 오현제 중에 친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사람은 아우렐리우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도요, 사실은 앞에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된 케이스예요. 그 앞에 안토니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인물들을 자기 양자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가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됐었던 건데, 이렇게 괜찮은 인물을 양자로 들여서 황제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오현제 시대가 잘 발전해서 온 겁니다. 좋은 인물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정치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엉망진창인 친아들에게 황제권을 주다 보니 이렇게 오현제 시대가 무너지고 로마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콤모두스마저도 정치를 정말 잘했다면 6현제 시대, 7현제 시대 막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콤모두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아우렐리우스가 아들 콤모두스를 탐탁치 않아 하고 황제권도 줄까 말까 하는 좀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아우렐리우스는 친아들 콤모두스를 일찌감치 황제로 점찍고 전장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른 나이에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아들이 16살 되던 176년에 아들과 함께 로마에서 개선식도 하고요. 자기의 후계자임을 선포를 하고요. 177년, 그때 17살인데 공동 황제로 앉히고 집정관 자리에도 앉히는 등 막 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술 훈련도 시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0년에 아우렐리우스가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콤모두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한국 나이로 딱 20살인 거죠. 그런데 콤모두스가 황제에 올라가는 그 시점만 해도 이 20살 되던 그 시점만 해도 로마 사회에서 콤모두스가 크게 황제로서 문제가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인물까지 보이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물론 되게 총명하거나 공부를 막 즐겨 하거나 하는 타입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검수를 즐기고 무술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즐기는 인물이었다라고는 하는데 황제가 되면 안 돼, 얘는 폭군이 될 거야, 이런 이미지의 그런 인물은 그때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아버지가 운영했던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그만둬요. 이 과정에서도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모셨던 측근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치인들 그리고 장군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콤모두스는 전쟁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지 자체를
나쁜 정치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렐리우스 통치 기간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재정 소모도 많았고 로마 사회가 좀 쇠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전쟁 중지 자체는 괜찮은 판단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콤모두스가 아버지를 따라서 직접 전장터를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을 또 중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2년에 콤모두스를 확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82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콤모두스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이 누구냐면 루킬라라는 콤모두스의 누나입니다. 영화에서 이 루킬라가 나와요. 그 누나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의 콤모두스 누나는 되게 좋은 인물로 나와요. 이 동생과 야릇하죠. 야릇하면서 마치 동생과 근친상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루킬라라는 콤모두스의 누나가 주인공 막시무스와 손잡고 콤모두스를 이제 죽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 여인이 좀 괜찮은 역할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루킬라는 전혀 영화와는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콤모두스의 정적이었고요. 야심이 있는, 야망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이 루킬라가 정치에 손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정치적으로 야심이 커서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루킬라라는 콤모두스의 누나예요. 나이 차이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킬라가 막상 동생이 황제가 되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182년에 콤모두스가 콜로세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콜로세움 들어갔는데 그 콜로세움 안에서 루킬라의 조카인 퀸티아누스가 루킬라의 사주를 받아서 콤모두스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퀸티아누스가 콤모두스 들어왔을 때 딱 나타나자마자 보자마자 팍 찔렀으면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칼을 딱 뽑아 들고 원로원 이 칼을 보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괜히 대사를 한마디 하다가 호위병들이 급습을 해서 칼 뺏기고 체포가 됩니다. 이래서 암살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퀸티아누스는 당연히 처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루킬라가 배후의 인물이다라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콤모두스가 이 누나를, 루킬라를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 보낸 다음에 유배지에서 암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결국. 그 다음에 원로원이 이 칼을 보냈다 이딴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원로원이 작살이 납니다. 원로원 내에 콤모두스의 반대 세력들 또는 아버지와 아주 가까웠던 일부 인사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그 피해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182년이었는데 이 암살 사건을 겪은 이후 콤모두스는 자기의 호위를 더 강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상당히 경계하고 의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뭐 워낙에 성품 자체가 뭐 이렇게 너그럽고 그런 인물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의 포악한 성품, 또 사람들 믿지 못하는 성품, 어떤 성격적 결함이 막 드러나는 모습들이 182년 이후에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콤모두스의 모습을 보면요. 애첩을 또 사겨요. 노예 출신인 마르키아 또는 마르키스라고도 하는데 이 마르키스를 애첩으로 아주 아끼며 아예 데리고 사는데 이 여인이 유부녀였어요. 마르키스가 유부녀였고 남편이 궁궐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예였는데 남편이 있는데 아예 그냥 데리고 잡니다. 그렇게 콤모두스가 애첩을 굉장히 마르키스를 아꼈다라고 하는데 이 마르키스가 나중에 가면 점점 이 콤모두스 뺑 믿고 어떤 권력을 또 행사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의 황후를요 유배 보내요. 애첩하고 살려고 유배 보낸 다음에 유배지에서 또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잘 죽이고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콤모두스예요. 그리고 궁궐에 그 외에도 마르키스 말고도 여러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또 수백 명의 여자 노예들을 거느리고 아주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향락적인 그러한 생활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해서 궁궐 안에서 황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겠죠.
정치는 딴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황제에게 잘 보여서 권력 잡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페렌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페렌니스는 콤모두스 대신해서 정치를 다 돌본 사람이에요. 일단 페렌니스가 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황제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능해요, 페렌니스. 그래서 황제의 콤모두스의 이 타락한 생활을 잘 보필해요. 파티 열고 여인들 바치고 뭐 노예들 갖다 대고 이런 것들을 페렌니스가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도 잘 챙깁니다. 부정축제하고 관직 사고 팔고 하면서 로마 정치를 말아먹고 있었어요. 이런 인물을 콤모두스는 아주 신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콤모두스 자신은 즐기고, 또한 이 시기에 검투 경기에 막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독 다른 황제들에 비해 검투 경기를 즐기고 관심 많아 했었던 게 바로 콤모두스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페렌니스가 반역죄의 그 모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모함인지 실제로 반역을 했는지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페렌니스는 이 반역으로 인해서 제거가 됩니다. 처형이 되고요. 그 뒤를 잇는 인물이 클레안데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클레안데르도 해방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인물을 콤모두스가 아주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렌니스 이후 이제는 클레안데르라는 인물이 전권을 다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콤모두스의 타락한 생활 잘 보필하고요. 그리고 자기 것 잘 챙깁니다. 재산 챙기고 부정한 행위들을 하면서 아주 탐욕스럽고 비열한 그런 정치 행위들을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콤모두스는 또 이 인물한테 다 맡기고 신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190년쯤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190년이면은 콤모두스 한 20대 후반, 뭐 30대 이제 들어가기 그 언저리죠. 이때 로마에서 엄청난 그 곡식 부족 현상,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요. 가뭄의 기근까지 또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량 부족 상태의 배후에 클레안데르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클레안데르가, 이것도 또 진실인지 모함인지 알 수 없는데, 클레안데르가 곡식들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집트나 이런 데서 로마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중간에 클레안데르가 부정축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모를 창고로 다 식량을 빼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식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클레안데르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클레안데르가 이걸 식량 창고에 다 쌓아두었다가 로마 시민들이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간절히 식량을 원할 때 딱 풀어내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 곡식 부족 현상이 클레안데르가 부정하게 축적하고 이 식량 보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시민들이 반발하게 되죠. 클레안데르 당장 끌어내서 죽여라 이런 겁니다. 이걸 콤모두스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클레안데르를 콤모두스가 죽이게 됩니다. 차함수를 해서요, 이 모가지를 시민들에게 던져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또 콤모두스에게 환호를 했대요. 클레안데르 죽여줬다고 좋다고 환호를 했답니다. 이 환호에 취했던 것 같아요, 콤모두스가. 이런 환호를 계속 받고 싶었고 자기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전개가 됐었던 건데, 콤모두스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헤라클레스라면서 사자 가죽을 막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돌로 깎아서 석상을 만들어서 로마에 딱 전시를 하게 하고요. 자기 얼굴을 또 새겨서 동전으로 쓰기도 하는 등 자기를 이렇게 권위를 높이고 신격화하는 작업을 막 해요. 자기 헤라클레스라고 불러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헤라클레스의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중간중간에 암살 시도가 따로 더 있었기 때문에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마인들의 환호를 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에 취해서 좀 더 환호를 받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자기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정점이 뭐냐면은 검투 경기에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프로 검투사들과 자기가 칼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환호를 받는 이런 것을 즐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콤모두스가 직접 대대적인 검투 경기를 열고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프로 검투사에게 검투 훈련도 받고 뭐 레슬링 훈련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 레슬링 교관이 나르시수스라는 인물이다라고도 전해지는데, 나르시수스가 뭐 레슬링을 가르쳐 줬다라는 설도 있고 뭐 검투 그 검수를 다 가르쳐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훈련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검투 경기에 출전을 하고요. 나가서 다 이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설이 좀 있어요. 뭐, 이 검투 경기에 대해서 설들이 많은데, 일단, 콤모두스가 검투 경기에 직접 나간 건 사실이고, 나가서 거의 다 이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전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기록들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전승, 다 승리를 한 것이 실제로 콤모두스가 검술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전장터 다니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칼싸움 연습시켰고, 또 프로 검투사들에게 칼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용맹하고 칼을 잘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투 경기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콤모두스와의 검투 경기에서 진 검투사들 중에 죽은 검투사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상대방의 칼을 무르게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베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상대 칼을 무르게 만들어 놓고 싸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황제의 힘으로 걔네들 칼 무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날 별로 없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기고, 그리고 다 죽였다,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콤모두스가 검투 경기에 열렬히 출전을 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검투 경기 말고 짐승과 싸우는 것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맹수들을 죽이기도 하고 코끼리 3마리 죽였다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워낙 옛날 얘기고 기록들도 조금 다르게 나오고, 또 콤모두스가 황제가 검투 경기에 출전한 것 자체가 이야기거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붙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91년에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벌어집니다. 로마시의 절반 정도가 타서 없어지고, 신전도 막 파괴되고 불타서, 이런 아주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다시 재건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졌죠. 이 공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정치를 못하는 코모두스였기 때문에 원로원과 관계가 안 좋고, 또 막 자기 신격화하고 헤라클레스라고 불러달라니까 이 원로원 정치인들이 싫어하는데 돈까지 또 이래저래 쓰게 되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코모두스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모두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제2의 로마를 건설했다고 선전을 하고요. 이 로마의 이름을 콜로니아 콤모디아나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콜로니아 콤모디아나가 바로 콤모두스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타서 다시 만든 건데 자기의 선전 도구로 사용을 하고, 로마를 재건했다, 제2의 건국이다, 내가 로마의 건국자다, 뭐 이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이제 쟤 좀 죽여야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좀 어이없게 죽게 됩니다. 이 콤모두스가 너무 검투 경기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가 아예 검투사들이 사는 숙소에 가서 살겠대요. 아니, 검투사들 노예잖아요. 그 노예들 사는 데 가서 자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겠죠. 일단 애첩 마르키아부터 막 말려요. 그러지 말려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또 이 측근들이 막 말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도 말리니까 콤모두스가 짜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애첩 마르키아, 그 다음에 자기 말렸던 뭐 근위대장, 이런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니 애첩 마르키아랑 근위대장 뭐 등등 몇 명은 이거 곧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황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 뭐 원로원도 콤모두스 죽일 생각을 했다고는 하는데, 콤모두스 죽이기가 애초에 좀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이 사람 워낙에 이 암살 당할 뻔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위 부대도 많이 거느리고 다녔고, 그 다음에 자기 검투사랍시고 하루 종일 이 무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콤모두스 죽이는 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애첩 마르키아가 콤모두스의 그 술잔에 독약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콤모두스가 독약이 든 포도주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막 아파합니다. 아파하니까 그 콤모두스의 코치님 있잖아요. 레슬링 코치, 검투사 코치 나르시수스가 그 아파하는 콤모두스를 가서 죽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콤모두스는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 로마는 이후 혼란에 빠집니다. 1년간 내전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제를 죽인 나르시수스, 그 다음에 뭐 애천 마르키아 모두 처형당하고 대혼란에 빠지는 게 로마입니다. 한 명의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황제가 나라 전체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 때까지 이루어왔던 그 로마의 번영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안타까운 황제 콤모두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